직류기하고 교류기를 구분하는데, 자, 직류기라고 하는 건 뭐였죠, 우리? 직류라고 하는 게 들어가서 분절하거나 어떤 직류를 발생시키는 것 때문에 직류기라고 하고요. 자, 교류기는 동기기, 비동기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동기기에서는 주로 같은 속도로 회전하는 기기다 라고 해서 우리가 동기기라고 했는데, 이 동기기는 동기 발전기와 동기 전동기로 구분하고요. 자, 비동기기는 같은 속도가 아닌 다른 속도로 회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비동기기는 우리 유도전동기. 자, 여러분 유도전동기 많이 들어봤죠? 우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동기는 다 뭐다? 유도전동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류자기 이렇게 구분하고요. 그래서 회전기는, 자, 회전기는 간단하게 우리 발전기하고 전동기를, 자, 발전기 돌아가죠? 그죠? 전기를 발생시키려면 어떤 기기가 돌아가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고, 그 전기를 흘려줬더니, 자, 뭐가? 뭔가가 회전하는 기기적 에너지가 발생하더라 라고 해서 전동기라고 하죠. 그래서 회전기는 발전기와 전동기를 크게 일컫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정지기는 우리가, 자, 회전하지 않는 기기, 그래서 변압기, 그리고 전력 변환 장치들을 우리가 정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기 기기를 보면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유도전동기, 정류기 및 제어기기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직류기, 직류 발전기와 직류 전동기. 동기기는 같은 속도로 회전하는 기기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교류기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교류 발전기와 교류 전동기가 이 동기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여러분 변압기라는 건 다 알고 있죠? 자, 큰 전압을 어떻게? 낮은 전압으로, 또는 낮은 전압을 큰 전압으로 변성할 수 있는 기기들을 변압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유도 전동기. 자, 직류 전동기도 있지만 우리가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 유도 전동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도 전동기라고 따로 하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5에 정류기와 제어기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력 변환기, 뭐 정류기, 인버터, 주파수 변환기, 직류 변환기 이런 것도 있네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전기 기기를 할 때는 앞에서 여러분 전기 이론에서 배웠던 몇 가지 이론들 있죠. 자, 우리가 언뜻 전기 기기 하면 전동기하고 발전기가 생각날 건데, 전동기 발전기 하면 생각나는 거 어떤 법칙이 있었죠? 어떤 거가 있었어요? 그 왼손 오발, 그죠? 자, 왼손은 전동기, 오른손은 발전기.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암페어의 오른나사 봅시다.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장의 방향, 그러니까 먼저 나와 있네요. 자,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이 뭐다? 어떤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장이 발생하더라. 자, 그 자장에 의해서 모든 게 발전이 되고 전동기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자, 자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처음에 자장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연구 자석에 의해서 자장이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걸 알았었고, 연구 자석뿐만 아니다. 자, 전류가 흘러도 그 뒤에 자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걸 알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자석이다 라고 하는 연구자석이 있었고, 전류에 의한 자장이다 라고 해서 전자석이라고 하는 의미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류에 의한 자장이라고 해서 먼저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과 나사의 회전 방향을 어떤가? 전류 방향과 자장의 방향으로 일치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하면 나머지가 뭐다? 자장의 방향이 되고, 자, 우리 코일 전류 같은 경우는 이 4개의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 되면 엄지손가락이 자장의 방향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했고, 자, 이때 자,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자, 뭘로? X자로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죠? 자,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다. 여기 뾰족하게 나오는 방향. 그래서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다. 이렇게 표기한다고 했죠. 자,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류가 들어가고 나간다라고 할 때, 자, 이와 같은 방향으로 자력선이 발생한다. 그 주위에 회전하는 자장이 발생하더라. 또 위로 올라갈 때, 아, 전기력선이, 전류에 의한 자기력선이 이와 같이 발생하더라라고 했네요. 자, 그런 것 같아요? 되나요? 자, 그래서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 자, 또 전류에 의한 자장의 방향을 알았으면 전류에 의한 자장의 세기는 무슨 법칙? 비오사바르 법칙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비오사바르 법칙 델타 H는 뭐라고 했죠? 4파이 R제곱분의
I 델타 L 사인 세타에서 아싸 제곱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항상 그거 나오면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전자 유도 법칙, 우리가 이제 발전기라고 하면 자, 발전기에서 전기를 유도하는 거는 뭐다? 자속의 자, 변화를 발생시켰더니 어떤 도선 주에 있는 자속을 변화시켰더니 그 도선 내부에 기전력이 발생하더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자, 여기 있는 N극이라고 하는 자속을 가까이 가져갔더니 이 코일 도체에 자, 이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하는데 자, 발생하는 자속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더라? 여기에서 나오는 자력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유도 기전력은 자속의 매초 변화량에 비례한다 라고 해서 했고요. 이때 방향은 그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다 라고 해서 무슨 법칙? 렌즈의 법칙이다 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는 마이너스라고 쓴 거 렌즈의 법칙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 되고 자, N DT분의 D 파이다 라고 해서 자속의 변화량 매초 변화량에 비례한다 라고 해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기다 더 쓰면 이는 마이너스 N DT분의 D 파이도 있었고 또 마이너스 L DT분의 DI 전류의 변화에 의해서도 기전력이 발생하더라 라고 하는 게 있었고 또 자 BLV 사인 세타 볼트만큼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 라고 했던가요? 자, 그래서 이제 직류 발전기와 직류 전동기라고 나왔는데 자, 우리가 N극과 S극 사이에 어떤 도체를 놓고 이 도체를 움직였더니 자, 자장을 자, 도체 주위에 새겨 있는 자장을 내가 움직여서 변화시켰더니 뭐하더라? 자, 이 도체 내부에 기전력이 흐르더라. 유도 전류가 흐르더라 라고 해서 자, 전원장치에 연결했더니 전압이 발생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대신에 우리가 요와 같은 그림을 봤죠. 자, N극과 S극 사이에 자, 도체를 놓고 내가 자, 위쪽으로 움직인다면 이때 기전력이 이렇게 발생하더라. 이게 무슨 법칙? 플레밍의 여기는 N극과 S극 사이에 전류를 흘려줬더니 힘 받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네요.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여러분 손 해보세요. 자, N극에서 S극으로 자력선 발생하고 자, 전류에서 앞으로 나오실 때 자, 위쪽으로 힘 받아서 회전하더라 라고 해서 F는 BIL 사인 세타 뉴턴만큼 힘 받더라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이렇게 나타냈고요. 자, 얘는 자, N극에서 자력선이 발생할 거고 이 자장을 도체를 놓고 도체가 끊어졌더니 어떻더라? 기전력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자, 도체 내 어떤 자장 중에 도체를 놓고 이 도체를 움직였더니 운동시켰더니 기전력이 발생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플레밍의 무슨 손 법칙? 오른손 법칙. 그래서 우리 항상 FB 하이 세 개를 직각으로 놓고 손목이 N극 요 끝이 뭐예요? S극이었죠. 화살표. 그래서 N극에서 S극으로 자력선 발생하고 자, 도체를 내가 위로 움직였더니 전류가 어떻더라? 나오는 방향으로 발생하더라 라고 해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한 발전기 유도기전력 방향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는 뭐다? BLV 사인 세타 볼트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죠. 자, 기억나세요? 이거까지 우리 전기 이론에서 했던 거예요. 어떻게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요? 안 나요? 이거 매번 했던 거라서 이거 쉬워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직류 발전기 전동기 원리가 요렇더라. 자, 그래서 직류기 구조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미 여러분한테 제가 보여드렸어요. 일단 우리가 자, 기본적으로 얘를 닫고 있는 자, 틀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회전하는 회전자가 있었고, 그죠? 요 안에 있는 자, 계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고정자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고정자가 있고, 이 안에 회전하는 회전자가 있고, 이 안에서 전기를 발생하면 이렇게 바깥으로 끌고 나와야 되는 브러쉬를 통해서 끌고 나와야 되는 요와 같은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계자, 자, 이걸 계자라고 하고요. 얘를 전기자라고 하고, 얘를 이제 틀 안에 자, 전기 여기 까만 거 있죠. 자, 이걸 브러쉬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서 직류기의 3요소 했더니 계자, 전기자, 정류자, 브러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자, 계자는 자속을 발생한다. 그래서 계자는
고정자예요, 실은. 자, 실은 이 고정자가 어떤 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딱 맞는 틀 안에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얘가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전기, 이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얘가 뭐가 돼요? 자석이 되겠죠. 자석이 되겠고, 이 안에 얘를 뭔가 어떤 것과 연결해서 얘를 돌려주게 되면 이 코일에서 전류가 흘려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발전기예요. 자, 실은 발전기하고 전동기는 구조가 똑같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래서 발전기나 전동기는 구조가 똑같더라.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 자속을 만드는 장치다, 자속을 발생하는 장치다라고 해서 계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N극과 S극 있죠? 그죠? NS극을 요와 같이 나타내는 거고, 자, 얘가 자장을 끓이면 이게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도체들이 있나요? 코일들이 있죠? 그죠? 코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도체가 모여 있어요. 그래서 얘가 끊으면서 전기를 만드니까 전기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자와 전기자가 되더라. 자, 계자 전기자가 되고, 또 그 옆에 봤더니 정류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단 이제 정류자라고 하는 거는 교류를 우리가 자, 이 안에서 도체가 회전하면서 끊으면 뭐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사인파 나온다 그랬죠? 그죠? 자, 사인파라고 하는 교류가 나오는데 이 안에 정류자 편이라고 해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정류자. 교류를 뭘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정류자라고 하는 게 있고, 자, 이때 만드는 전기를 바깥으로 내부 회로와 외부 회로를 연결하는 장치가 뭐다? 브러쉬라고 하는 게 있네요. 실은 얘가 틀이죠. 자, 얘는 그냥 아까 우리 고정자 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고정자 틀이고 이 안에 자석이 들어가 있어요. 자석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 안에 자석 있나요? 원래 자석을 꺼내놓은 게 있었는데 돌아다니면 다 없어졌어요. 자, 이게 자석이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자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자석이 있고, 자석을 빼놔서 보여주려고 다 빼놨더니 여기저기 가면서 다 없어졌어요. 빼기 쉽지 않아서 그냥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 자석, 그러니까 이거가 자석. 우리가 고정자 틀이 되는 거고, 이 안에 있는 자석 대신에 얘가 자 똑같은 자석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전자석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회전자. 자,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없을까요? 자, 요 안에 얘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야. 자, 이렇게 쏙 들어가고, 자, 요 안에 들어가고, 이때 자, 여기 얘가 회전하면서 전기를 만들죠. 우리 지난번에 이거 봤죠? 이렇게 해서 얘가 회전하니까 전기를 만들어내더라. 그럼 이때 만든 전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끄집어내올 때 봤더니 여기에 이렇게 브러쉬가 있습니다. 보이나요? 자, 요것이 여기 이렇게 딱 붙죠. 이건 이제 제가 분리를 해놓은 거고, 여기에 쉽게 말해서 잡아주세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정류자 편에서 만난 전기를 끄집어서 내우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브러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브러쉬 보시죠. 안 보이나 깜깜해서? 잠깐만 키워요. 자, 얘가 뭐야? 브러쉬. 이렇게 이제 흑연인데 브러쉬. 얘가 브러쉬. 얘가 저거가 브러쉬.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면서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브러쉬. 자, 얘가 자석. 그죠? 얘가 계자예요. 자석을 만드는 계자. 얘가 회전자. 회전하는데 이 회전등이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어떻다? 여기 있는 브러쉬를 만나서 여기서 나오는 전기를 이제 바깥으로 끌고 나오는 거예요. 얘가 브러쉬. 그러니까 많은 전기를 어차피 자, 브러쉬를 통해서 여기에 흘러나오는 전기를 도체를 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얘가 브러쉬. 보이시죠? 얘가 브러쉬. 여기 붙어있는 게 브러쉬고요. 얘는 도체로. 그래서 브러쉬의 이런 접촉면을
여기서 당겨서 여기서 만든 전기를 회전을 나오는 거야. 여기서 전기가 나오겠지. 그죠? 얘가 회전하는 전기를 좀 모아주면 여기 브러쉬에서 전기를 끌고 바깥으로 잘 쏘는 거야. 얘가 브러쉬고 얘가 전기자편, 얘가 회전자. 얘는 고정자. 이제 우리가 일반 연기자석을 썼던 거를 어떻게 전자석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코일을 감아서. 그래서 얘가 고정자고 여기 자석 있겠으니 자석 있고 얘가 회전자의 코일이 있고 얘가 정류자 편이라고 해요. 정류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 교류점이 넣어주면 얘가 뭐를 여기 있는 코일에서 자석을 끊으면서 전압이 발생해요. 이렇게 발생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뭐가 정류자에서 아니 브러쉬에서 이렇게 전기를 받아서 바깥에 세집을 줘요. 그러면 제가 여기 막 돌리고 있어요. 여기서 모아놨어요. 반짝반짝 해지죠. 전기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얘가 고정자고 이 안에 자석이 있죠. 이 자석의 역할을 지금은 뭐가 하는 거예요? 연구 자석이 할 때는 여기 굉장히 작으니까 이렇게 끼우려면 전자는 필요하겠죠. 전자 플래시에다가 코일을 감아서 고정자를 만든 거고 얘가 회전하니까 회전자. 이거 회전의 건지라고 여기 끝에서 정류자 편이라고 하는데 전기를 만들어내면 브러쉬 이렇게 됐죠. 얘가 브러쉬 이렇게 눌러주는 게 끝이거든요. 얘는 지금 전동기라서 끼는 거고 발전기는 뭐예요? 발전기는 이 전기를 어떻게 하냐면 전기를 만드니까 얘를 돌리는 거예요. 발전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전기는 그 연구 자석에다가 전기를 흘려줘야지. 전자석을 만들기 위해서 전자석을 만들고 진유를 했고 그 다음에 회전시. 나중에 동기가 또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얘가 회전 여기가 전기다. 이렇게 얘가 회전하면 전기 여기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기를 만들어내면 여기 이쪽으로 안 가. 자, 전기를 만들어내면 전기 나와 있는 거를 여기 브러쉬죠. 이제 한 거. 이게 정육이 달아서 산소지 브러쉬예요. 정육이가 교류를 직류로만 만들어요. 직류로 교류로. 여기 산소지 브러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얘가 만든 거를 이렇게 눌러주면 거기 전기가 하고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브러쉬, 얘가 전기다. 여기 전기가 나오면 브러쉬를 통해서 끌고 나와줘요. 여기 네트워크 고정자, 이거는 회전자, 얘는 정류자. 이 고정자들과 자석이니까 계자. 자석을 만든 장치의 계자. 여기는 회전자인데 전기를 끊어서 만들 거니까 전기자.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얘를 지나면서 어쨌든 이 정류자 편을 지나면서 얘가 직류로 바뀌어요. 그래서 정류자 편, 정류자 편이라고 하고, 자, 얘는 만든 전기를 바깥으로 끌고 나옵니다. 자, 여기 이게 고정자고요. 자, 고정자에 뭐가 있어요? 자석이 들어가 있죠, 쌤. 그죠? 그래서 이걸 자석을 만드니까 얘를 계자. 얘는 회전하면서 전기를 만들 거니까 회전자이면서 전기를 만드니까 전기자라고 하고, 만든 전기가 여기에 모여요. 정류자 편에 모이니까. 실은 모이는 게 아니지. 만들어서 여기 나오면 이거를 전기를 바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브러쉬로 딱 잡아주면서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도선으로 끄집어 나와서 얘가 뭐다? 브러쉬라고 하는 거고, 요것들을 거치면서 교류가 직류로 바뀌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정류자 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도전동기는 자,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자, 얘는 100% 그냥 교류해서 쓰는 거예요. 정류자 편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렇게 뭐가 있어요? 정류자 편이 있어요. 그죠? 아, 이건 직류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직류도 쓸 수 있고 교류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능 전동기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작은 것들은 뭐예요? 제가 그 청소기에서 꺼낸 거니까 이게 뭐죠? 무선 청소기에서 꺼낸 거니까 다 직류이겠죠. 그래서 이런 정류자 편이 있는 거예요. 원래 순수하게
순수하게 우리 교류만 들어가는 거. 얘는 선풍기에서 꺼낸 거.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런 것들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직류, 교류 다 쓸 수 있는 거. 자, 얘는 순수하게 교류만 쓸 수 있는 거. 얘는 작은 거니까 직류만 쓰게 만들어 놓은 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해도 될까요? 네. 그거 저기 캠핑 같은 데 가면 네. 발전기 쓰잖아요. 자동차 모터로. 아, 자동차 이렇게 인버터 통해서 나오는 네, 거? 나오잖아요. 나오면 보통 이제 저거대로 보면은 직류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교류로 갖다가 왜 가전제품도 그냥 쓰잖아요. 거의 꽂아서. 아니, 그거는 저기 다르죠. 앞에 시거잭 하는 건 직류 나오는 거고 네. 뒤에 보면은 220V 꽂아서 바로 네. 교류를 쓸 수 있게끔 되어 그래서 있겠죠. 그러면 그 발전기는 양옆에 그러니까 직류단, 교류단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에서 쓰는 발전기 그 캠핑 갔을 때 썼던 거. 직류를 교류를 바꿔주는 거죠. 컨버터. 앞에 그러니까 교류를 직류로 바꿀 때는 우리가 정류기를 쓰잖아요. 거꾸로 교류는 안 건들면 그대로 교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나오는 건 교류 되니까. 근데 실은 발전기에서는 교류를 만들긴 하는데요. 교류를 만들긴 하는데 그 안 건들면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삼상 유도전 이런 게 들어가 네. 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교류를 만들어내긴 하죠. 근데 네. 거기에 직류 만들어 놓은 거를 교류로 또 거꾸로. 변환해서 만든 거죠. 그럼 그것도 정류기예요. 그래서 이름이 달라요. 아. 자,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는 우리가 컨버터라고 하고요. 컨버터.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거는 인버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름이 그게 헷갈려갖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그러죠.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바꾼다 해서 우리가 한직교잖아요. 네. 인직교라고 하죠.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인직교. 그렇게 외우는 게 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직류기의 구조가 보면은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일단 요거에 대한 그래서 자, 이걸 하기 전에 제가 실은 여러분한테 먼저 얘를 보여드릴 거예요. How do power stations provide 그러면 모국어 들으니까. 아? 모국어로 들어야 돼요? 혹시 이게 모국어? 뭐 아무거나 들으세요. 자, electricity to thousands of houses around the city? They don't use giant batteries. 어떻게 소리를 좀 They do that 키워야 by 되나요? spinning a giant turbine. 키워야 될까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지금. And to spin such a turbine, some power stations use very hot steam that blows over the turbines and spins it. Or maybe we can use the energy of the falling water. Or another example could be we fit these inside giant windmills and let the wind do the work for us. 어쨌든 자, 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터빈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이제 수차죠. 수차를 이용해서 물이 떨어지는 힘을 이용할 수도 있고, 자, 바람이 여기 있는 요 회전 날개를 돌려서 자, 전기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얘를 이렇게 돌리면, 자, 이렇게 돌리면 뭐가 발생하더라? 전기가 발생하더라 했죠. 제가 지금은 손으로 돌리지만 원래 이제 큰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의 힘, 그리고 증기의 힘,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죠? 제가 이렇게 지금은 손을 돌리지만 이거 갖고 우리가 얼마나 쓰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연의 힘을 이용합니다. Whichever way you choose, all we do is spin a giant turbine. But how does turning something create electricity? Well, the technology is based on electromagnetic induction, discovered by Michael Faraday more than 200 years ago. The basic idea is that if you take a wire and move it up or down inside a magnetic field, it induces an electric current. So all we have to do is attach a coil of wire to these giant turbines and place them inside a magnetic field. As the turbine rotates, the coil starts rotating and the wires start moving up and down inside the magnetic field. That produces the electric current. And this can now be used to light up things. These devices are called electric generators. They convert spinning or mechanical energy into electrical energy. So let's look at them in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얘가 돌아가는데 요거 하나를 기준으로 보면
자, 돌아가면서 이렇게 흘렀던 전기가 이쪽으로 반대로 흐르죠. 그러니까 여기 흐른 전류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전구가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자, 지금 여기 있는 N극과 S극은 아까 제가 보여줬던 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 안에 자석이 있으니까 자석이 있고, 여기 안에 있는 회전하는 거, 요 회전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여기는 회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이 봤던 요 고정자가 바로 얘가 된다라고 했죠. 우리가 전류를 흘려주면 여기 코일이 한쪽은 N극, 한쪽은 S극으로 된다라는 거 자,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 안에 이제 크게 하려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더라라는 거죠. Detail now. So let's start by figuring out in what direction a current gets induced or generated in this coil once it starts rotating. So let's say in our example the coil rotates clockwise, somewhat like this. Now how do we figure out the direction of the induced current? Well, we have already learned something called the Fleming's right-hand generator rule, which says you stretch the fingers of your right hand like this such that they are perpendicular to each other. Then the thumb represents the direction of the motion of the wire, that is the direction in which you're pushing the wire. The forefinger gives us the direction of the magnetic field. Then our middle finger will give us the direction of the current. So all we have to do is align our right hand to make sure the thumb and the forefinger point in the direction of the motion and the magnetic field. Then the middle finger will give us the direction of the current. So let's use our right hand rule on the pink wire that is going upwards, as you can see, and on the blue wire that is moving downwards. So it'll be a great idea if you can first see whether you can try it yourself. So go ahead and use your right hand and see if you can figure out the direction of the current in the pink and the blue wire. Alright, if you've done it, let's first start with the pink wire. Because the pink wire is going up, the thumb should be pointing upwards. The magnetic field is to the right, so the forefinger should be pointing to the right. And so if you align our fingers that way, it will look like this. Since the middle finger is pointing inwards, this means the current in the pink wire must be inwards. Similarly, for the blue wire is moving downwards. So the thumb will be pointing down, the forefinger will still be pointing to the right. And so if we arrange our right hand over here, it will look like this. The middle finger is pointing out of the screen. That means the current in the blue wire will be coming out of the screen. So what we have seen is if a wire is moving upwards over here, then the current will be into the screen. And if the wire is moving downwards, then the current will be out of the screen. 자, 분홍색은 전류가 지금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전류가 나오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맞아요? 자, N극에서 S고 자율성 발생, 오른손. N극에서 S고 자율성 발생하고, 자, 내가 얘를 위쪽으로 이렇게 돌려줬더니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근데 여기는 반대로 어떻게? 전류가 반대니까 나오는 방향이죠.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Remember this will be important. So now let's get rid of the hands and put arrow marks to indicate the current. And now we can guess what direction the current will be in the rest of the wires. Since the current has to flow from the pink to the blue, we can say that the current has to move here like this. And then the current has to move here this way. It goes out. It goes to that external circuit, maybe where there is a bulb. We'll look at that later. Then the current comes back like this and it flows in this way. And the current continues to flow like this as the coil keeps rotating. Because you can see the pink wire is still going up and the blue wire is still going down. Until we come to this point. Because now the pink wire starts moving downwards. And now the blue wire starts moving upwards. Can you see that? Again, if I go back and come back again, notice the pink wire is coming down and the blue wire is going up. This means now the current in the pink wire should be out of the screen because we already saw using our. 자, 지금까지는 직류가 아니라 교류죠. 자, 요 분홍색 선만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들어가는 방향인데 나오면서 어때요? 방향이 바뀌어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반디 섰을 때는 전압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했을 때는 전압이 없어요. 그러다가 얘가 관소로 넘어가면서 전류 방향이 바뀌니까. Right hand rule. When the wire is going down, the current must be out. And in the blue wire which is going up, the current must now be inwards. In other words, the current will now change its direction. This is the important thing. So the current changes its direction and it continues to flow this way until again the pink wire comes on the left side. Because now again the pink wire starts going up, the blue wire starts going down, and as a result the current in the pink wire will be inwards, the current in the blue wire will now be outwards, the current will again reverse. So every time our coil is in this position, which is perpendicular to the magnetic field, we will see that the current direction will flip. And so if you look at the entire animation now, it looks somewhat like this. Every time the coil comes in this position, perpendicular to the magnetic field, the current direction keeps changing. Now of course in the animation, I'm pausing the animation when my coil is perpendicular to the magnetic field so that we can see the current flipping its direction. But of course in reality, the coil will be pushed continuously. There will be no stopping. There will be no jerking motion like we are seeing over here. Now the next question we might have is, how do we connect this coil to an external circuit, like say to a bulb? Well, we could connect it directly, right? Well, let's see what happens if we connect the circuit directly. Current will flow, no problem, but as the coil starts rotating, notice the wires start twisting and tangling and turning and whatnot. So that's going to be a problem. So to avoid that, we will not connect the wires directly. Instead, we will use an arrangement involving brushes and slip rings. It looks somewhat like this. So basically we have two metallic rings, the pink one and a blue one. And what you may not make out from my diagram over here is that each ring is connected to one wire only. So the pink ring is only connected to the left wire and the blue ring is only connected to the right wire. And these wires are connected. 지금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여기 이게 동그란 슬링링이라고 얘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정유자 편에도 정유자 편에 이렇게 살짝 보면 여기 있는 도체들 있죠. 도체들이 여기를 콩콩 찍고 가 있어요.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정유자 편에. 그런가요? 정유자 편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도체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거를 브러쉬로 꽉 눌러주니까 돌면서 전기가 바뀌는 거죠. 얘랑 실제로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얘가 꼬여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브러쉬하고 정유자편을 이용해서 이렇게 눌렀더니 전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기를 받아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탄소 브러쉬, 카본 브러쉬로 연결되어 있고, 그렇죠? 이 전선들은 역시 전도성 있는 카본 브러쉬 연결되어 있다. Connected to carbon brushes, which is also conducting, and they are just touching these rings so that there is a metallic contact, but they're not stuck to it. So right now there is a contact, the circuit is complete, and as a result the current comes out of the blue ring, as you can see, moves this way, and current flows into the pink ring and goes like this. And when the coil starts rotating, as you can see, the rings rotate along with the coil. But since the brushes are not stuck to the rings just slip through the brushes. That's why they're called as slip rings. As a result, the brushes will not rotate. That solves the problem of wires twisting and tangling, and all the while an electric contact is maintained. Now once our coil comes in this position, we have seen that the current reverses. So now the current will flow out of the pink ring, goes like this through the bulb, and now enters into the blue ring. So for every half a rotation, the current through the bulb also reverses. Let's say when the current is flowing this way, the bulb glows blue, and let's say when the current reverses and flows like this, the bulb will glow yellow. And so now if you look at the entire animation, it looks somewhat like this.
And so we have successfully built our generator. And what's interesting to see is that the current from that generator is continuously changing its direction. Such a current is called alternating current, or AC. And this might sound a little weird, but it turns out that when you want to transmit electricity over a long distance, like from the power station to your houses, then alternating currents, or AC, have some great advantages over unidirectional currents, or DC. And it's for that reason the current that we get at our houses, the electricity that we get at our houses, are all AC. And these generators are called AC generators. Finally, what if we want to build a DC generator where we don't want the current direction to change? We want it to remain the same throughout. Let's say in this direction. How do we do that? Well, to build that, first let's get rid of these rings. Alright, now to make sure that the current direction remains the same, what we will need is that these brushes to continuously keep changing contacts between these wires for every half a rotation. Let's see why. So, if I want the current to flow this way, right now in this position, I can connect this brush to this wire, so the pink side, so that the current flows like this and comes out. But as the coil rotates, notice once it comes to this position, we've seen that the current starts flipping, current reverses. And so now, to maintain the current in the same direction, we would now require this brush to come in contact with this wire. That is the blue side, right? And then again, once we come to this position, again it flips, the current flips, and again we would want now this brush to come in contact with this side. And so as a result, can you see that for every half a rotation, we would want the contacts to keep changing. But how do we make sure that happens automatically? We can do that by attaching split rings. Split rings, as the name suggests, is a ring that is split in between, giving two half rings with some gap in between. Now let's see how this arrangement automatically changes contact for every half a rotation. So right now, this brush is in contact with the pink side. But as the coil rotates and comes to this position, the current reverses, and now notice the brush is in contact with the blue side, making sure the current still flows in the same direction through the bulb. Again, as the coil comes to now this position, finishing another half a rotation, again notice it just changed contact. It is now in contact with the pink ring, connected to the pink side. And this way, we have now built our DC generator, where the current only flows in one direction through any external circuit. And this arrangement, which helps us automatically change contacts, we call them as commutators. So split rings act like commutators. So to summarize what 아까는 이제 링이 하나로 돼 있었는데 여기 보면 어때요? 자, 중간중간에 얘가 분할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 커뮤니케이터 하나의 전연체가 이렇게 살짝 끊어진 것처럼.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전기자 편이 이거를 그래서 전기자 편이라고 합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하나씩 끊어져 있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슬림링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링처럼 돼 있어서 그 선에 연결되어 있게끔 되어 있대요. 그래서 what we learned. If you take a coil and spin in a magnetic field, then due to electromagnetic induction, a current gets generated in that coil. Now the direction of the current depends on whether the wire is going up or whether it's going down. And as a result, for every half a rotation, we see that the direction of the current keeps changing. And so this generator is called an AC generator because it generates an alternating current, a current whose direction keeps continuously changing. On the other hand, if we use split rings, then it acts like a commutator. It keeps changing the contacts for every half a rotation and makes sure that the current does not change the direction in the external circuit. We call this a DC generator. And so this is how we can generate electricity just by rotating a coil in between a couple of magnets.
How do power stations provide electricity to thousands of houses around? 다 이해하셨죠? 다 이해하셨죠? 이해가 됐나요? 자, 이해가 안 됐어요. 자, 그냥 어떻게나 우리는 이걸 너무 자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아, 얘가 돌아가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구나. 그리고 여기에 자 들어가는 것 중에 얘가 자석이라고 하는 게 요렇게 있고 이제는 자, 이 안에서 회전하는 회전자가 있어서 이 회전자가 이 안에 있는 도체가 자석을 끊으니까 기전력이 발생하는구나. 그리고 똑같이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교류인데 내가 그 바깥쪽에 정류자라고 하는 걸 써서 직류를 만드는구나. 그래서 대부분의 교류 우리가 사용하는 발전기는 뭐예요? 교류 발전기예요. 그걸 실은 다른 말로 동기 발전기. 같은 속도로 회전하더라. 그래서 주파수가 60Hz니까 60Hz라고 하는 속도로 회전하는 발전기를 우리가 동기 발전기, 교류 발전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How do power stations 어렵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봤고요. 자, 직류 구조 보니까 계자 아까보다 자속을 발생시키더라. 그죠? 자, 자속을 발생시키더라 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영구 자석이 계자예요. 그러니까 계자라는 이름으로 얘를 말하는 거고, 근데 이 자속을 발생시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영구 자석만 볼 게 아니라 자속을 발생시키는 거는 어떤 설에다가 코일을 감아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얘가 뭐가 되더라? 전자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자는 뭐예요? 자석이에요. 근데 영구 자석을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소형 모터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소형 발전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자, 내가 큰 발전기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런 전자석을 써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계자라고 하는 건 자속을 발생하는 걸로, 자, 계자 철심과 계자 권선으로 되어 있다. 자, 지금 제가 이거는 전동기지만 발전기하고 전동기는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다만 입력이 내가 회전하는 기계적 힘을 입력으로 줘서 전기를 발생하면 발전기예요. 근데 내가 여기다 전기를 넣어서 여기가 회전을 하게 되면 얘가 뭐예요? 전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는 똑같더라. 그래서 얘는 봤더니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구 자석을 이용한 발전은 많이 안 하겠죠. 용량이 조금 적으니까. 그래서 전자석을 쓸 거니까 자, 이 전자석이라고 하는 거 여기는 계자 철심. 자, 계자를 고정시켜야 되니까 이 코일을 고정시켜야 되니까 여기가 자, 계자 철심을 쓰고 여기다 코일을 이렇게 감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계자 철심과 계자 권선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죠.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자, 잠깐 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불을 꺼주면 어떻게 월요일 아침부터 불을 꺼주면 어떡하란 말이야. 오늘날 원래 졸리지. 오늘날 제일 졸리지. 적응이 안 되잖아. 언제 있었어요? 여기 살리기가요? 여기 은행 업무랑 또 지금 은행 업무도 그렇게 있고 여러 것도 있어서 너무 싸. 좀 쉬어서니까. 네. 간단히 먹어야겠네.
재밌어요. 체질은 체질. 원리가 재밌잖아요. 시험 봐야 되는 걸 하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뭐 이런 게 측면을 좀 바꾸고 키웠으면 좋겠네요. 마음대로 가고. 이게서 잘.
힘들어. 아까 저기서 그 계좌 이렇게 딱 물었잖아. 그게 그거잖아. 저기 브러쉬. 근데